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9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이 민족반역자 김일성의 회고록이 제목이 세기와 더불어입니다. 세기와 더불어, 여기서 더불어라는 단어가 딱 떠오릅니다. 딱 잡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세기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라는 단어 하나로 해서 김일성과 더불어민주당이 연결이 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세기와 더불어라는 이 황당무계한 회고록을 국내에서 지금 판매를 하다가 여론이 반발하니까 판매가 중단되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라도 이제 국민들이 세기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거 암호풀이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소득이 하나 생겼어요. 자, 더불어민주당은 그 이름이 참 이게 어색합니다. 더불어와 민주당은 뭔가 이렇게 언어상의 연결이 좀 잘 안 됩니다. 왜 더불어를 굳이 민주당 앞에 넣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을까? 그 의문이 하나 풀렸어요. 통역당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징역 20년을 살고 나온 김일성주의자 신영복 일주기 추도식에서 당시에 민주당 전 대표고 대통령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문재인 씨가 추도사를 했습니다. 2017년 1월의 일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신영복 선생은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라는 당명을 주고 가셨다. 선생의 더불어 숲에서 온 말이다. 여럿이 더불어 함께하면 강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많은 촛불이 모이니 세상을 바꾸는 도도한 힘이 되었다. 촛불과 함께 더불어 정권을 교체하고 내년 2주기 추도식 때는 선생이 강조하신 더불어 숲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더불어란 말이 더불어 숲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신영복의 장명인 더불어 숲에서. 그러면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의 머리에 있었던 더불어 숲에서 그 더불어는 김일성의 더불어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는 또 추리를 한 단계 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년 뒤, 즉 2018년 동계올림픽 개막식 전야 리셉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반역자 김일성의 손녀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로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김일성주의자 신영복, 그 신영복을 존경하는 문재인, 그리고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그리고 신영복의 더불어 숲, 그 더불어 숲에서 나왔다는 더불어민주당, 이 족보가 서로 연결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에는 어떤 사상 또는 영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령이란 말까지 있습니다. 말에 영혼이 들어있다. 은령.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있는 어떤 영혼은 뭘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정책이나 노선을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는 굴종하고 이승만, 박정희는 저주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 될 나라였다고 생각하고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하는 걸 종합하면은 제가 더불어라는 게 이게 김일성과 뭔가 연결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신경과민적인 추측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신영복 씨가 통역당 사건으로 근거가 되어가지고 복역 중이던 한 10년 정도 복역한 시점인데요. 1978년
그 3년 전에 월남이 폐망할 때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4.20에 억류되어 있었던 이대용 공사 등 3명의 외교관을 데리고 오려는 협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비밀 협상이 인도에서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중개를 하고, 그래서 남한, 북한 만났더니 북한이 딱 요구하는 게 신영복을 보내주면은, 신영복 등을 보내주면은 이대용 공사 등을 풀어주겠다. 이런 교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딱 거절했습니다. 신영복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북한에 보냈냐?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북한은 집요하게 김일성이가 신영복이 꼭 데려오라고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영복, 김일성, 그리고 신영복,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이런 뭐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 이 김일성의 회고록이 한국에서 일시적으로 판매되었다. 나중에 자발적으로 흩어지면서 지금 판매를 중단시켰지만, 이 코미디 같은 일 또한 문재인 정권과 무관하지 않겠죠. 어떻게 김일성 회고록이 대한민국에서 판매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 앞에다가 이것은 유머 아니면 코미디 책입니다. 코미디 책으로 분류해가지고 팔면은 뭐 나름대로 합리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십자구안이라고 뭘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흔히 지식인 체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가 많아요. 그런 부류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김일성의 회고록, 그거는 한국 사회가 건강하니까 팔아도 괜찮다. 거기에 대한 내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까요? 아니, 북한 노동당 정권의 선전선동 전략이 얼마나 교묘한데 거기에 내성이 있다고 이런 독극물 같은 거를, 이런 쓰레기를 판매하라고 하는 게 그게 지식인다운 행동입니까? 참, 그것도 일종의 위선입니다. 위선. 아니, 독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못해가지고 히틀러의 나이 투쟁을 지난 70년 동안 판매 금지시켰겠습니까? 히틀러가 죽고 나서 1945년 이후에 그 판권은 바이에른 주에서 갖고 있었는데 바이에른 주에서 출판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70년 지나서 출판을 허용을 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가 나의 투쟁을 출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의 투쟁보다 더 악질이 이 더불어 세기와 더불어라는 이 엉터리 회고록 아닙니까? 북한을 소련군이 해방했는데 김일성이가 해방했다고 가르치는 이런 이따위 책을 돈 들여서 왜 사도록 합니까? 그건 통일된 이후에 그냥 참고용으로 할 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한정되어 가지고 볼 수 있는 자유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이걸 왜 파느냐 이겁니다. 왜 파느냐. 이 북한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세기와 더불어를 어떤 식으로 선전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선전합니다. 불후의 역사적 전기이며 바이오그래피라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의 성경이다. 우리 민족의 성경이래요. 우리 민족의 성경이랍니다. 자본진영의 지식은 모두 우주적 개소리이므로 전부 소각해버리고 조선으로부터 진리를 배워야 하는데 그 입문을 위한 필독 교양서가 우리 민족의 성경인 세기와 더불어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이 한국에서 판매하는 거, 이거 뭐 얼마짜리 이거 소개 안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판매를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인터넷 서점에 이 출판사가, 이 책을 한국에서 낸 출판사가 인터넷 서점에 게재한 문장이 이렇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한번 제가
세기와 더불어 민족반역자 김일성의 회고록을 어떤 식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이 책을 어떤 식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이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중국 만주벌판과 백두산 밀령을 드나들며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생생한 기록이다. 이 기록은 1920년대 말년부터 1945년 해방의 그날까지 20여 년간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싸워온 투쟁 기록을 고스란히 녹여낸 진솔한 내용을 수채화처럼 그려냈다. 수채화처럼 그려냈대요. 사실 일제치하에선 김장군을 전설적 인간으로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이제 본인의 회고록으로 의문의 여지는 풀렸다 하겠다. 이제 냉전이 허물어지는 세계사는 또다시 중국, 미국을 맹주로 하는 2차 냉전이 목화 시작되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또다시 제2차 한국전쟁의 전쟁터로 변모하여 우리 민족이 괴멸할지도 모른다. 이제 남북 간 화해를 통하여 통일 프로세스를 성공시키자.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제주 4.3 의거, 여순 순천 의거가 명예회복되어 원혼을 달래고 있다. 좌익 세력의 항일 무장투쟁도 항일투쟁의 혁혁한 공적으로 인정하는 날이 오기 기원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주 4.3 의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완전히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반국가단체, 북한 노동당 정권의 지령을 받은 남노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장 반란 일으킨 걸 의거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공산화된 다음에 나와야 할 카피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공산화된 후에 김일성의 회고록을 소개하면서 이런 문장을 써야 되는데 이게 문재인 정권 하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출판사는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었다고 자신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제주 4.3 의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수 순천 의거래요. 여수 순천 14연대 반란 사건을 의거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북한 노동당 정권의 시각에서 이 책을 출판하고 이 책을 배포하고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고, 이것은 국가보안법을 집행하는 지금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 의거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제주 4.3 의거라고 보일 수 있는 말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헌법 위반이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위반하고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의 결론을 위반하는 반사실적, 반역사적, 반국가적 망언인데 그걸 대통령이 하니까 한 수 더 떠가지고 제주 4.3 의거, 여수 순천 의거라고 적어놓고 이걸 가지고 책 선전을 하도록 방치하는 문재인 정권,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누구한테 월급 받고 있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오는 돈을 받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